안녕하세요. 신박사의 현장화슈 신범철입니다. 오늘 찾은 현장은 유치원입니다. 몇 차례 미뤄졌던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개학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진정되지는 않았지만 교육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유치원 역시 지난달 27일 초등학교 1, 2학년이 개학하면서 함께 등원을 시작했는데요.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유치원 교사들은 철저한 방역 조치에, 유치원을 보내야 하는 학부모는 아이 걱정에,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해야 하는 아이들은 답답함과 불편함 때문에 모두가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또다시 코로나19 확진자의 집단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 힘든 시기는 조금 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속에 친구들과 뒤엉켜 장난치며 낄낄거리던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천안의 한 유치원을 찾아와 봤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 3월 제12대 충남 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에 취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임식도 못 하셨다면서요? 예, 취임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는 취임식 같은 것은 생각도 못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직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유치원 개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원장님으로서 유치원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특별히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네,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에도 큰 변화를 주었지만은 교육계 현장에서는 더 큰 변화를 준 것 같습니다. 개학이 4차례나 연기되는 이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서로 우왕좌왕하다 보니까는 어떠한 지침을 아이들한테도 내릴 수도 없고 학부모한테도 내릴 수 없는 이러한 사태를 맞다 보니까 더 어려웠습니다. 또 긴급 돌봄이라는 또 해보지도 않은 그런 돌봄을 운영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을 때 긴급 돌봄이라고 해주셨는데 그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롭게 유치원 측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같은 건가요? 맞벌이 부부로 인해서 아이들을 맡길 수가 없는 어쩔 수 없이 기관에 맡겨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학부모들한테 긴급 돌봄을 운영하는 아이들한테 학비를 받지 말고 정부에서 50%를 보전해 줄 테니까 유치원 원장들도 고통분담을 차원에서 50%를 같이 해서 운영을 하는 이런 지침으로 인해서 매우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정상적으로 개학이 되어서 조금이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원장님 방역에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은 더 많은 요구를 하실 것 같아요. 자녀들을 보내다 보니까. 학부모들하고는 말차려는 없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님들의 요구는 다양하게 많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혹시나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속에서 아직도 등원을 않는 아이들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극소수지만은 그래도 학부모들은 방역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해서 저희도 자체적으로도 방역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 관계기관에도 요청을 하고 또 천안시에도 요청해서 천안시에서도 1회를 소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기관을 소독을 계속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안전하게 마음 놓고 교육기관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교육기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유치원은 교육청의 지침을 받아야 하는 거고 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을 받아야 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혼선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습니까? 교육부로부터 내려오는 지침이 때로는 현장에서 수용하기 좀 어려운 그런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교육청에다가 건의를 드리고 보완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현재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교육청에서 교육 행정 중심으로다가 지침을 내려보다 보니까는 행정력은 모자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혹시나 이 아이들한테 조금이나마 신경을 덜 쓸까봐 매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교육부 지침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 여러 어려움이 따르신다고 하셨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현장의 모든 상황을 매일같이 보고해야 되고 또 매일같이 보고를 예, 매일같이 보고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을 갖다가 하루에 3번씩 체온을 측정을 하고 또 그걸 기록을 해야 되고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그 공문에 의해서 보고하는 양이 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보다도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만 집중해야 될 그 시간을 그 행정력으로다가 낭비하는 그러한 적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40%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국공립 특히 단설 유치원을 확충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막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 돈을 갖다가 모든 아이들한테 이렇게 균등하게 제공해주면은 매우 좋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매우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을 계속 설립을 해놓으면은 사립에 있는 시설도 남아들고 공립에 있는 시설도 남아들고 현재 일부 공립도 지금 정원을 못 채워가지고 빈 교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속히 모두가 다 무상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정책을 펴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립유치원에 있는 교직원들 인건비를 국가에서 다 책임을 져주시고 그러면은 다동적으로 학부모의 부담금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출산율도 개선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현재의 정부에서 정책이 무상교육을 고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고등학교에 그 자녀를 갖고 있는 학부모들보다도 유치원을 학부모들이 소득도 적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무상교육을 어린 연령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면은 출산율도 증가가 됐다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참 많은 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유치원에 보내야 되는 학부모들도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요. 학부모님들과 그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19로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는 것이 힘드실 텐데요. 매일 어떤 심정으로 보내시고 계신가요? 부모로서 사실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염려스럽고 그리고 아이들을 가정에 데리고 있는 게 안전할 수 있으나 아이들의 또 교육에 대해서는 그만한 또 아이들이 학습을 받을 만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또 교우 관계를 통해서 배우는 인성과 그 나이 때에 배워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보내는 마음은 불안하지만 유치원에서 어느 정도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고 수업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코로나 대응을 하는 방법도 또한 유치원에서 배우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래 아이들의 학부형들과도 많은 소통을 하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나요? 아이들이 필요한 교육은 그 시기에 적합하게 받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교육부나 교육청이나 많은 전국적인 지원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은 그만큼 학부모들도 좀 더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이 대체적으로 많은 편에 있습니다. 아직 한여름이라고 하기엔 이르지만 낮더위가 30도에 이르는 무더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더위 속에서 마스크를 쓰고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유치원 선생님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선생님 한 분을 찾아뵙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네, 마스크를 하루 종일 쓰고 있다 보니까 많이 답답하고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정부 방침에 따르면 방역 지침도 또 생활 속 거리두기도 실천하면서 아이들을 돌봐야 하시는데 특히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신가요? 아무래도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계속 수업을 하다 보니까 말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서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부분이 제일 어렵고요. 그리고 유치원은 교육과정이 놀이 중심이다 보니까 대부분 활동이 다 놀이 위주로 이루어지는데 놀이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친구들하고 신체 접촉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대로 실천하는 게 많이 어렵고 네, 불편합니다. 아이들이 말은 잘 듣나요?
아무래도 마스크를 하루 종일 착용하고 있는 걸 굉장히 많이 불편해하고 답답해하고 있어요. 그럼 그럴 때마다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설득을 하시고 하셔야겠네요. 네, 저도 계속 이야기해주지만 가정에서도 잘 이야기 나눠주셔서 아이들도 웬만큼 이제 코로나19라는 걸 잘 알고 있어서 실천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답답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손이 마스크로 가고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마스크 이외에 다른 일들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상황은 없나요? 등원하기 전에 등원하면서 활동 중간에 하원할 때 계속 열 체크를 하면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건강한 그런 유치원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지만 마스크는 빨리 벗고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네. 마스크가 답답하시군요. 네. 하긴 하루 종일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시는데 마스크를 쓰고 활동을 하시려면 정말 사무직과는 달리 정말 이중적인 어려움이 따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은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더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학부모도 힘들고 선생님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가장 힘든 건 우리 아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유치원에서도 계속 마스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기분이 어때요? 조금 답답해요. 뭐를 할 때가 마스크를 가장 벗고 싶어요? 바깥 놀이터는 바깥 놀이터 나갈 때 바깥이니까 조금 뛰어놀아야 되는데 마스크가 있으니까 마스크가 젖어서 마스크가 젖어요. 땀 놀다 때문에요. 보면 땀 때문에 그렇겠네요.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실내에 있을 때는 그래도 에어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덜하지만 나가면 땀이 나니까 마스크가 젖고 그러면 사실 마스크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따르겠네요. 네, 우리는 지금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코로나라는 시대를 힘겹게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개학을 늦출 수 없었던 교육부의 선택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치원도, 불안한 마음 속에서 등원을 시킬 수밖에 없는 학부모도,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없는 우리 아이들도 조금 더 힘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슬기롭게 이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기 위해 아프면 3, 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2팔 간격 거리 두기,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등 생활 속의 거리 두기 실천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라는 말처럼 어쩔 수 없이 거리를 둬야 되는 시기지만 마음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 박사의 현장화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마스크를 공장에서 힘들게 안 만들면 좋겠어요. 아이고, 우리 어린이, 우리나라의 경제까지도 생각해주는 정말 착하고 똑똑한 어린이였습니다. 좋은 인터뷰 감사드려요.